네, 산림청장님. 네. 예, 지금도 대구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죠. 다 주불 진화했습니다. 주불 진화하고 예, 잔불은 아직 남아 있죠. 예, 잔불 정리 중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대구 시장이 지금 그 현장지 본부장입니다. 네, 발화 원인은 나왔습니까? 아니 아직 조사 중입니다. 피해 현황은 한 몇백 헥타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안부 장관님. 예, 차관입니다. 260헥타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260헥타. 예. 차관님 나오셨나요? 예, 차관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 예방과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인재라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희생이 있어서 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나름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인재인 면이 많아요. 행안부는 이때 뭔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바로 재난사태 선포하고 중대본을 운영을 했습니다. 중대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총동원이 제때 안 되는 역할이 있었죠. 지금 산불 감지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있어요? 산불 감시용 예. CCTV 말씀이시죠? 예, 1,400, CCTV 1,400개 정도. 네, 1,446대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리고 예산도 2020년부터 100억을 투자했는데 산불 예측은 주로 산불에 대한 신고는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99%가 이상 되는 거 알고 있죠. 예, 주민들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CCTV로 확인되는 율이 적죠? 어쨌든 산불이라는 게 전국 곳곳에서 동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주로 발견하시는 거는 주로 집 근처라든지 농가 인근에서 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옛날에 하듯이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CCTV든 공중 정찰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AI를 비롯한 과학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라든가 대형 재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그래요.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간척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거치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북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 정보망이 예. 북한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미사일을 론치한다든가 할 때 장거리 미리 보고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예,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산인 대한민국의 그 산불이라든가 이런 감지 시스템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있는 CCTV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불 확대 예측 시스템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단위를 예측 가능한가요? 최대 8시간 제가 알기로는 있고 8시간 예. 가능한데 예. 모든 지자체가 이걸 들어가서 예측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됐어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남동풍이 불 때 예측이 가능한데 저걸 예측도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위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피하다 보니까 피해를 키운 측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기상 예보를 더 정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재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그 예측도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방향이라든가 온도, 습도라든가 지역을 하면은 어디까지 위험이 되는지 다 나오는데 제가 그날 안동 산불 있는 현장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피만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키운 거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성군이 컨트롤타워 하다가 경북도가 컨트롤타워 하다가 나중엔 산림청이 했는데 사실 경북도가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해서 조사와 수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태풍급 이상 초속 27m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봤어도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은 저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으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전통 사찰이 소실이 된 데가 많죠. 네. 어디 몇 군데가 소실이 됐습니까? 주로 제가 기억에 고운사 등 해서 한 7군데 정도 피해가. 이번에 보물도 많이 탔고요. 보물, 명승, 천년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11건이 불탄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물 3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사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화재 예방에 대한 사찰이. 추경 말씀. 네. 어쨌든 제가 문체부 소관이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문체부에서 자체 이전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요것은 우리 그 기획부 장관님 요 관심을 갖고 지금 문체부가 안 나와 그런데 요거 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통 사찰의 산불 예방을 위한 방제 시스템이 자부담이 25년에는 그동안은 10%에서 15%밖에 안 됐는데 20%로 늘어나서 이번에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것은 꼭 한 30억 정도 추계가 되던데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것 좀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초대형 산불 특별법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민주당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보니까 산불로부터 전통 사찰이라나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예 예외가 돼 있어요. 기재부 장관님이 알고 있습니까? 산불로 공장들이 다 불탔는데 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 맞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상의 근거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보상의 근거를 위해서 그런 걸 넣었고 그다음에 집이 소실된 것도 턱없이 보상 기준이 낮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법안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본회의에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가 거기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은데 기재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현행 기준은 특별법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특별법을 나중에 발의를 했고 지금 저기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영동 의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 TK 의원들 그렇게 많으면서도 제대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봐요. 기재부만 동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급하니까 이번 추경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늦어져요. 그러면은 실제 이런 것들은 보상이나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각별히 좀 관심 좀 가져주기 바라고요. 국토부 장관님.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LH 매입 임대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그 인근에 있는 LH가 가지고 있는 공가, 임대주택 공가에 급하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71가구가 입주해 있고요. 지금 이재민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 이런 거 분석해 봤나요? 아직까지는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고령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부분 65세 이상이 많고 예. 그분들의 소요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한데 네, 5월부터 네. 그분들이 원하신 게 자기가 살던 집을 다시 고치는 걸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참에 막 새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거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높은 입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관님 예, 이제 조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게 이미 이런 건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피해 조사와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빨리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고령층 이재민 분들은 대부분 자가 부근의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왜 텃밭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요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왕에 조치할 거 이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요에 대한 이런 것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조사하세요. 빨리 조사해서 가능한 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네. 복구 내지는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런 거 자꾸 요구해서 빨리 예천 안동 그 피해 지역 있잖아요. 의성 이런 데 빨리 보상하게 좀 힘 좀 보태 주세요. 네. 특히 여기 TK에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는데 저희들은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같이 힘 모아서 다음 주에 꼭 되게 같이 요거는 좀 여야 없이 좀 힘 좀 모읍시다. 네, 고마워요. 김영동 의원님 왜 한마디 안 하세요? 그래요. 소방청장님 예, 소방청 여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헬기 소방청 헬기는 이번에 한 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이번에 그 소방청에서 재정당국에 요구한 것은 중앙구조본부 4개 특수구역에 4대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정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지금 기재부 장관님 말로만 지금 대형 산불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추경 보니까 산림청 헬기만 4대 반영이 된 것 같고 소방청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상태면은 내년에 대형 산불이 나도 올해와 똑같은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이 돼서 그렇지 호남 지역에서 만약 산불이 됐으면은 한반도 전역이 불구덩이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미래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소방청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소방청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그 26년도 노후 교체 이런 거 예정이 됐기 때문에 도의원도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교체 수요는 저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조금 뭐 4대 추가하고 노후 장비 교체 수준은 어려우니까 좀 이것은 획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번에 저는 추경 때 이것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헬기 사업도 구입한다고 돈이 있다고 바로 구입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은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들 재난이 올 수 있는데 백신 개발 기술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뭐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보니까 세포 특성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국산화하는 기술은 장비는 다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백신 개발도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대형 산불이나 대형 이런 재난으로부터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